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아나운서를 꿈꾸는 이인실 양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인실입니다. 네, 저희 강연의 제목은 The Journey is the Rewards예요. 네, 우선 강연의 의미는 강연이 끝나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꿈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에 서게 된 것은 저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의 강연을 듣고 꿈과 희망을 얻어가신다면 오늘은 바로 저의 꿈을 이룬 날이 된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많은 청중들 앞에서 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또 오히려 그런 것들을 즐겼던 저에게 무대라는 것은 항상 열망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런 저에게 초등학교 4학년 제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됩니다. 바로 열려라 동료세상이라는 KBS 프로그램인데요. 이곳에 출연해서 상도 받을 수 있었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곳에 MC를 보았던 아나운서 시민보 씨가 계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정말 멋있다. 나도 커서 저렇게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어린 생각에 막연한 꿈을 꾸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가 지나가고 중학생이 되면서까지 저에게는 구체적인 꿈이나 목표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고 중학교 시절 저의 꿈을 만들게 되는 그런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아입니다. 이 책을 보자마자 왠지 모르게 읽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왠지 모르게 읽고 싶었고 아나운서라는 직업이 나와 잘 어울릴까? 이런 심오한 고민을 하면서 이 책을 펴게 됩니다. 이 책 속에 있는 아나운서 김주아 씨의 10여 년간의 방송 인생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책의 마지막 장을 덮을 때쯤에는 아나운서라는 직업에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끼게 되었고 많은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산 MBC라는 방송국으로 무작정 찾아가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하게 급작스럽게 찾아간 방송국이었어요. 하지만 운이 좋게도 그곳에 계셨던 직원분께서는 이제 어린 여학생이 이렇게 혼자서 찾아오는 열정에 귀엽다면서 견학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국의 여러 곳을 다 둘러보고 마지막에 주 조종실이라는 그런 스튜디오에 가게 됐어요. 근데 그곳에서 또 운이 좋게도 전에 아나운서를 하셨던 분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여쭤보았죠. 아나운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여쭤보았을 때 저는 그분께서 좀 더 추상적인 대답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분께서는 뭐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하면 너는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정말 쓴소리를 하셨어요. 네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공부다. 네가 왜 공부를 해야 하냐면 네가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방송국에서 너를 뽑아줄 사람들은 네가 학창 시절을 성실하게 보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것이고 또 아나운서라는 직업은 그 누구보다도 많은 분야에 걸친 지식을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너는 무엇으로 증명을 하겠느냐? 그러므로 너는 공부를 소홀히 하게 된다면 네 꿈을 이룰 기회조차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내가 이제껏 생각해왔던 아나운서의 자질과는 조금 다르구나. 내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공부를 시작합니다. 남들이 시켜서 그저 높은 점수만을 향해서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내 꿈을 이룰 기회를 얻기 위해 내가 스스로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는 성적에 저는 굉장히 기뻤었고 이렇게 성적이라는 공부라는 벽을 어느 정도 제 스스로 극복을 하고 나니 구체적인 저의 미래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연합보도 사진전이라는 그런 하나의 사진전을 보게 돼요. 이 사진전이
왠지 모르게 저에게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했고 무작정 또다시 서울로 가는 기차표를 끊어서 서울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았던 한 장의 사진은 저에게 큰 의미를 주는데요. 병에 걸린 아이와 엄마가 굉장히 허름한 침대 위에 누워있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저는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도가니라는 사건 아시죠? 네, 영화화돼서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제 미디어 그리고 언론이 가진 힘은 굉장히 큽니다. 도가니라는 사건이 사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책과 영화와 그리고 여러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짐으로써 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범행자들이 다시 제대로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디어와 언론이 가진 힘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소외되고 힘없고 작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방송으로서 들려주어서 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언론인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어라는 장벽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외국어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겠다고 생각한 시기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이었어요. 보통 특목고를 진학을 원하는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잖아요. 제가 늦게 준비를 시작한 만큼 제가 넘어야 할 산들은 정말 높았습니다. 우선 이미 지나온 성적들은 외국어 고등학교를 갈 만큼 충분히 좋지 못했고 저는 이 성적을 이렇게 제 발목을 계속해서 잡는 성적 때문에 울기도 많이 울었고 후회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외국어 고등학교를 가야 할 이유는 정말 확실했고 떨어지더라도 끝까지 도전해보자는 마음으로 마지막 저의 성적과 그리고 면접에 제 모든 노력을 쏟았습니다. 그 결과 면접 당일날 면접관님께서는 저를 보시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고 저 또한 면접실을 나오면서 확신의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외국어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외국어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나서 저는 큰 꿈을 안고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내가 이제 원하는 고등학교도 입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나는 아나운서가 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해야겠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에게는 두 가지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바로 학생이라는 제약인데요. 여러분 학생이라면 뭐를 해야 될까요? 공부를 해야 되죠. 네. 저의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다 공부를 하기를 기대를 했고 저 또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다른 활동보다도 공부를 먼저 해야 됐어요. 그리고 저의 두 번째 제약은 이 사진을 보면 이해가 잘 가실 텐데요. 네, 귤이라고 제주도는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서울 말고는 다 시골 아니야? 여기 다 시골 분들이시죠? 네. 그래서 기회가 잘 오지 않는 지방이라는 이런 제약이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현실을 깨닫고 굉장히 많은 좌절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다. 조금씩 해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학교 방송부에 들어가고 교내 동아리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이제 소소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다가 겨울방학이 시작되기 전 이 고려대 미디어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알게 됩니다. 지방에 살아서 현실적으로 제가 아나운서가 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할 수 없는 저로서는 이 기회가 정말 마지막 기회이자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2주 동안 고려대가 서울에 있잖아요. 이렇게 서울에 다녀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부모님께서는 쉽게 허락을 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겨울방학이라는 시기가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네가 2주 동안이나 공부를 못하고 이곳에 가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렇게 반대를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이 기회가 저에게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경험이 그리고 더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진지하게 부모님을 설득드렸고 저는 이곳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이곳에서 발성, 억양, 정말 실질적으로 아나운서가 될 준비를 이렇게 해나가면서 저는 점점 더 제 꿈에 다가서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그곳에 같이 참여했던 친구들 중에서는 제주도에서 매일매일 비행기를 타고 오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 친구들을 보면서 아, 나는 저 친구만큼 정말 노력을 하고 있는 걸까? 그런 저 스스로 반성도 하게 되었고요. 이분은 한석준 아나운서이신데요. 저 작게 보이는 여학생이 바로 접니다. 제가 예능 프로그램 과제를 맡았었는데 당시 음악 시상식 마마라는 그런 진행을 영어와 한국어로 과제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석준 아나운서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아, 너 정말 잘하구나. 너 같은 애가 CJ에 들어간다고 하면 CJ에서 정말 좋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지금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저에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저에게 힘이 되는 한마디가 되었습니다. 꿈은 찾아가는 사람에게 기회가 온다고 저는 이곳에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많은 도전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패스라는 청소년 기자단 그런 신문 아시죠? 전국 고등학교에 다 들어가는 그런 신문인데요. 이곳에서 활동을 하면서 제가 정말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이돌 가수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네. 좋아하시죠? 네. 이렇게 BAP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을 인터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실제로 보면 더 잘생기셨거든요. 네. 이렇게 신문 일면에도 나왔고요. 그리고 EBS 스쿨 리포터라고 이 활동을 하면서 EBS 8시 정규 뉴스에 제가 리포팅하는 장면이 나오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저를 설명해 주셨던 모두 표지 모델 콘테스트에서 우승을 해서 제가 시어로 표지 모델이 되는 그런 영광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꿈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 마지막 지나갈 때쯤 저의 꿈을 조금 변화시킨 계기가 있었는데요. 보통 고등학교 1학년이 다 지나갈 때쯤 선생님께서는 생기부에 기재할 장래희망을 적어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아나운서라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주변의 친구들은 다소 힘든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왜? 라는 물음이 들게 됩니다. 왜 이 친구들은 꿈이 없는 걸까? 왜 이 친구들은 성적에만 맞춰 학과를 정하고 대학을 가려는 걸까? 여기서도 찔리는 분 몇 분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네, 이 친구들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고 백지연의 피플 인사이드라는 토크쇼가 있어요. 이 토크쇼에서 영감을 얻어서 아, 내가 마치 한 권의 책을 읽고 꿈을 도전하고 꿈을 꿨던 것처럼 이 청소년들에게 꿈을 제시해 줄 수 있고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토크쇼의 진행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꿈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앞서 말했듯이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자입니다. 그래서 저의 첫 번째 목표는 경청하는 아나운서입니다. 세상의 보다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여 들으며 사회에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언론인이 되는 게 저의 첫 번째 꿈이고요. 두 번째 꿈은 진실된 인터뷰어입니다. 저만의 토크쇼에 세계적인 명사들을 초청해 이들의 가치관 그리고 이들의 진짜 이야기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인터뷰어가 되어서 어른들에게는 지친 일상 속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토크쇼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 꿈을 꾸는 청소년, 그리고 늦게나마 꿈을 준비하는 어른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토크쇼의 진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저의 두 가지 목표는 각기 다른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목표인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자 이 목표를 위한 두 가지 방법이라고 저는 말씀해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자라는 이 목표를 위해 저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고요. 그 도전 속에서는 항상 기회가 존재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했던 저의 강연의 주제를 조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여정은 목적지로 향하는 과정이지만 그 자체로 보상이다. 제가 아나운서가 될 수 있을지 인터뷰어가 될 수 있을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단 한 가지는 제가 도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언제나 기회가 있을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또한 도전의 실패를 두려워하시지 마시고 우선은 꿈을 향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